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지방은 마음껏 먹는 식단. 과연 몸에는 괜찮을까? 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웠다면 비만 환자들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자기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알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대사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드라마틱하게 살을 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을 뺀다라는 식이법이죠. 예전에는 지방을 적게 먹어야 살이 잘 빠진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것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염증도 일으키고 지방을 많이 만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밥을 먹지 않고 버터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복부에 지방을 많이 뺐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동안 살이 찔까봐 못 먹었던 지방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웠다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진 지금 점점 비만 환자들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PD 다이어트가 답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알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대사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사 체질을 알기 위한 검사는 인바디 검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로 빈혈, 염증 수치, 간 기능,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저펩신 혈정의 유무, 비타민 D의 농도, 혈당과 인슐린의 농도, 공복 시의 케톤 생성 유무, 소변 유기산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대사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맵 1원 어제 제가 진료한 환자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음식의 그램 수를 재어가면서 정확하게 실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의 5일의 기적 당독소 다이어트 책을 읽고 당독소 다이어트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체중이 줄지 않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중이 점점 늘어나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신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시죠.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의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잘 쓰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거기다가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 이 에너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욕이 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솟아오르는 식욕을 억누르려고 또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고 당독소 해독식을 하시면서 또 식욕 억제제를 또 가끔 드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으셨는데요. 이분이 사시는 지역이 해안가니까 해산물을 즐겨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발 검사와 혈액 검사에서 수온의 농도가 높게 나오셨습니다. 수온이 높게 검출이 되고 간에서 해독을 하는 기능이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이법으로 살이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독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분들 저탄고지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는 경우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두 번째, 인바디 검사상 세포 외 수분비가 증가한 사람. 세 번째, 지방의 대사 분해 능력이 떨어진 사람. 네 번째,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사람. 다섯 번째, 중금속의 농도가 높은 사람.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 각 경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진 사람. 저탄고지 시기를 하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이 늘어납니다. 주로 고기나 이런 육류의 섭취가 늘어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육류와 지방의 섭취가 늘어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더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두 번째, 인바디 검사상에서 세포 외 수분비가 증가한 사람은 인바디 검사에서 세포 외 수분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몸 안에 염증과 지용성 독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염증과 지용성 독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신 후에 저탄고지 시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지방의 대사 분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인데요. 유기산 검사를 하면 내가 지방을 잘 연소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냐라는 것을 검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기산 검사에서 지방의 대사 분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신 후에 지방을 드셔야 지방이 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검진을 할 때 간 기능 검사를 하잖아요. 간 기능 검사에서 정상인 것은 간에 염증이 없다는 뜻이지 간이 해독을 잘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 잘 해독을 하느냐라는 것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 내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과정에서 지방이 많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 안에 이렇게 모여있던 지용성 독소나 염증성 물질들이 간으로 가서 2차 해독이 된 후에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런 2차 해독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지방이 많이 분해가 될수록 점점 더 이런 독소나 염증성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 살이 좀 빠지다가 왜 한 일주일이나 한 달쯤 지나면 감기가 생긴다든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또 너무 피곤하다든지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금속의 농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즘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몸 안에 중금속이 들어올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중금속이 들어왔을 때 이 중금속이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중금속은 지방이나 내장이나 신경과 같은 조직에 이렇게 축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중금속들이 막 이제 배출이 되면 이것도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다이어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금속을 먼저 해독을 하시고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다이어트보다는 나에게 딱 맞는 퍼스널 다이어트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